자, 오늘 두 자문역과 함께 실적 개선 관심주와 시선 고정주를 함께 알아볼 텐데요. 먼저 김대준 자문역의 실전 개선 관심주 살펴볼까요? 예, 이번 이제 실적 관심주로 첫 번째는 이제 증권 섹터에서 이제 그 하나 꼽았는데요. 네.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네. 미래에셋 증권인데 이제 그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은 미래에셋 그룹이 스페이스X에 이제 직간접 쪽으로 투자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것에 대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미래에셋 이제 증권인데요. 네. 전체 투자 금액의 절반이죠. 오. 미래에셋 그룹이 4천억을 넘게 투자했는데 네. 미래에셋 증권만 2천억을 투자한 것이니까 네.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상장을 할 것이지만 우리 미래에셋 증권이 이제 평가 이익이 아주 급증하는 그러한 이제 효과를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이제 증권업 본연의 어떤 거래대금 활성화를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코스피가 5천 가고 그다음에 12시간 이제 거래되는 그게 확장되다 보면 네. 거래대금이 늘고 그랬을 때 운영 수익이 이렇게 브로커리지 수익이 늘어나고 또 증시 활성에 따라 역시 이제 그 IB라든가 또 이런 이제 그 다른 그 수익 구조에서도 이제 좋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미래에셋 증권도 한번 관심 종목으로 놓고 투자해볼 만하다 생각을 해서 이제 증권주를 갖고 왔습니다. 네. 네, 뭐 미래에셋 증권 올해 이제 스페이스X IPO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몇 안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 뭐 미래에셋 증권,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 뭐 아주 IB 투자 이렇게 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현대차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유도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상장의 직간접적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도 미래에셋 증권도 비슷한 흐름으로 좀 주목할 수 있는 그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150조라는 되는 이제 큰 자금이 설정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운영 노하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주가 상승이 올라갔을 때 직접적으로 또 미래에셋 증권 또 거기에 대한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150조 성장 펀드 설정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다. 네. 이런 측면에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대준 자문역의 실적 개선 관심주 첫 번째는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은민 자문역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엔터주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왔는데 네. 저는 이제 바로 하이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제 하이브는 한한령 완화에 대한 기대와 이제 글로벌 실적 기대를 동시에 갖춘 이제 대표적 콘텐츠 기업인데요. 이제 BTS가 이제 군복무 이후에 이제 멀티 레이블을 장착하여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 분산된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도 장점에 있고요. 네. 또한 이제 하이브는 중국 변수와는 조금 이제 무관하게 이제 북미나 일본에 대한 이제 중심의 이제 글로벌 투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음원 IP 매출 비중이 높아서 이제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좀 검증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한령이 만약에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완화될 경우에는 중국향으로 이제 컨텐츠에 대한 유통과 이제 팬덤 확장이라는 추가 옵션의 가치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콘텐츠 산업에 대한 특성상 이제 고정비 대비해서 이제 매출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투어가 재개한다라든지 IP 확장이 실적으로 빠르게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는 한한령이라는 테마를 넘어서 글로벌 K 콘텐츠의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한령 대체 언제 해제가 되나 궁금해하시는 투자자들 많은데요. 자, 그 시점 자문역님은 좀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예, 그 시기를 갖다가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네. 항상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게 한한령 해제입니다. 네. 계속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죠. 한한령 근데 이제 그 좀 민감한 정치적 변수도 있기 때문에 네. 또 한 번에 선언만으로 이제 전면 해제됐다 이렇게 보는 거는 무리고요. 네. 단계적으로 이렇게 완화되는 그러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한중 관계가 실무 중심에서 또 관리되는 차원도 있고 공영 콘텐츠 관광 같은 이제 민감 교류 영역부터 완화 신호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크고요. 네. 그러나 이제 역시 이제 미국, 중국 갈등 여전히 이제 유효한 상황이 있고 대면 문제 같은 외부 변수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속도는 항상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은 항상 존재하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실제 허용 그 해제 이런 여부보다는 네. 실제 허용 사례가 하나씩 어. 하나씩 늘어난지를 갖다가 더 중요하게 보고 네. 실질적으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사례에 집중. 네. 저도 이제 뭐 아직은 큰 그림만 있고 이제 구체적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관련주 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만 보고 쫓아가기보다는 지금 이제 뭐 BTS가 3월달에 이제 복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매출과 실적이 돌아오는지 그리고 확인해 가면서 좀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한령 해제 시점에 대해서도 잠시 짚어봤습니다. 자, 노은민 자문역의 실적 개선 관심주는 하이브입니다. 두 번째 관심주도 알아보겠습니다. 김대주 자문위원님, 이번엔 어떤 섹터에서 가져오셨나요? 이번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예, 반도체 섹터에서는 항상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그 네. 선호주긴 한데 빠질 수가 맨날 없죠. 이제 그 얘기만 할 수는 없고 하니까 네. 반도체 얘기 중에서도 이제 중소형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을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동진세미캠입니다. 어, 동진세미캠이라는 주식은 반도체 공정에서 그 포토레지스트 강강액을 만드는 핵심 소재 기업인데요. 특히 이제 첨단 메모리 그 파운드리 공정에 들어가는 그 소재를 지금 집중해서 만들고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그 동진세미캠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 중 한 개가 지배 구조 이슈가 조금 좋아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 전부터 이제 동진세미캠에 대한 시장의 오해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상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 지배 그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디스카운트 됐어요. 네. 가진 실력에 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에 회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IR을 하면서 시장과 소통을 하고 이제 우리 기업의 그 거버넌스, 그러니까 기업 구조를 개선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고 네. 실제로 배당 금액도 늘리고 오. 그다음에 이제 그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 같은 그런 것들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네. 이번에는 동진세미캠이 이제 실적 증가분만큼 시장에서 디스카운트 요소를 해소하고 이제 좀 정당한 그러한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동진세미캠이라는 주식을 갖다가 이번에 이제 실적 관심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확실히 주주 친화적인 시그널을 많이 보내왔습니다. 자, 이어서 김대준 자문역의 동진세미캠 설명 잘 들어봤고요. 노우민 자문역의 두 번째 관심주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이제 철강 회사를 넘어가지고 이제 자원이라든지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철강은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이제 실적 반등에 대한 여지가 있고, 동시에 이제 리튬이냐 니켈 등 이제 이차전지 핵심 소재를 직접 확보한 이제 몇 안 되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이제 글로벌 기업이라는 점이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전기차가 지금 최근에 좀 둔화하는 국면에서는 소재가 내재화시키는 그런 전략은 중장기 경쟁력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좀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배당이나 자회사에 대한 회사 가치까지 감안한다면은 변동성 장세에서도 방어할 수 있고, 그리고 성장성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테마보다는 좀 이제 펀더멘탈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노은민 자문역이 택한 실적 개선 관심주 포스코 홀딩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자문역의 1%의 시선으로 바라본 시선 고정주를 발표합니다. 시선 고정주는 오직 카톡 채널에서만 공개됩니다. 시선 고정주가 궁금하시다면 투자앵글 4글자를 카톡 채널에서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해주세요. 자, 먼저 김대준 자문역의 시선 고정주 공개하겠습니다. 자, 어떤 기업인가요? 힌트 예. 주시죠. 먼저 그 이번 시선 고정주의 이제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에서 또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네. 실적이 워낙에 이쪽이 좋다 보니까 이제 그 밸류체인 기업인데 이 종목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메모리 칩을 갖다가 이제 삼성전자나 이렇게 받아서 네. 여기에 이제 서버용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이게 모듈화시키고 네. 그다음에 좀 낸드 메모리도 SSD 형태로다가 이제 조립하고 그다음에 테스트하는 그러한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로 이제 이게 메모리 사이클이 이렇게 이제 살아날수록 우리 이제 이 시선 고정주의 공장 가동률은 쭉 올라가게 돼 있고요. 이익 레버리지도 커지는 구조라서 또 이제 대형주의 메모리주보다 주가 상승 탄력도가 앞으로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오. 생각이 또 들고 네. 또 저평가되었기에 제가 시선 고정주로 갖고 왔습니다. 네. 뭐 최근에 좀 올라온 하나마이크론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마이크론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네. 그건 아닙니다. 오늘은 아니군요. 약간 비슷합니다. 근데 네. 하나마이크론이랑 하는 일이. 그 오사트라고 네. 반도체를 갖다가 이제 패키징하고 조립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가 이제 힌트를 드렸다시피 네. 그것도 이제 그렇게 패키징하고 조립하고 또 테스트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네. 조금 더 이게 낸드 쪽에 어. 낸드 메모리 쪽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춰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마이크론은 이제 D램이나 이렇게 다른 어떤 고부가 또 영역이 있는데 요 종목은 낸드 쪽에 조금 더 특화돼 있다라는 네. 것이고 반도체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보다는 이게 물량이 늘어나는 거지. 반도체 물량 막 찍어내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럴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물량 증가에도 증가죠, 조금 포인트가.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시선 고정주에 대한 힌트를 주셨습니다. 네, 김대준 자문역의 시선 고정주 많이 궁금하시죠? 지금 카톡 채널 투자앵글 검색 후 친구 추가해 주세요.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자, 다음은 노은민 자문역의 시선 고정주 알아보겠습니다. 힌트 좀 알려주시죠. 네, 이 기업은 대기업의 이제 IT 서비스 계열사로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AI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이제 금융 IT까지 사업 영역을 좀 이제 확장해 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공공금융 이제 제조 전반에 이제 대규모의 레퍼런스를 이미 확보한 이제 실행형 AI라는 기업이 좀 이제 특징인데요. 최근에 AI를 이제 개념이 아니라 이제 비용 절감과 이제 생산성에 대한 개선으로 바로 연결시키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힌트를 들었을 때 저는 조금 감이 오거든요. 혹시 네이버 아닌가요? 왜 네이버라고 생각하시죠? 일단 말씀 주신 대기업 IT 서비스에 클라우드, AI, 금융 뭐 다 있잖아요. 네이버 아니면 카카오인가요? 네, 그 방향은 맞았는데 네. 그 부분은 아닙니다. 아, 네. 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제 이 기업을 시선 고정주로 이제 제가 이제 꼽은 이유는 이제 AI 투자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수혜의 현실화된 이제 구간에 이제 위치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빅테크처럼 대규모의 이제 캐펙스를 쓰는 쪽이 아니라 이제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도입을 실제로 구현하면서 매출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금융이나 공공 제조 분야에서는 AI의 전환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와 무관하게 구조적 수요가 이제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보안까지 묶인 이제 종합 IT적인 역량은 저는 경쟁사를 쉽게 따돌리기 어려운 이제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업은 이제 AI 거품 논쟁과는 무관하게 이제 AI가 확산될수록 조용히 실적이 쌓이는 이제 현실 수혜주라는 점에서 시선을 고정할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힌트를 더 들어보니까 네이버와 카카오는 아닌 것 같네요. 여러분은 짐작이 가시나요? 노은민 자문역의 시선 고정주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카톡 채널 투자앵글 검색 후 친구 추가해 주세요.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